형태라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 그래서 앞쪽에 다시 한번 봅시다. 앞쪽에 다시 보시게 되면은, 정비 계획을 세우는데 이 안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돼서 수립된 정비 계획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이 있다면 여기는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일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주가 되고, 이 자체가 또 하나 더 뒤에는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근데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가 정비계획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뭐가 된다? 정비구역이 된다. 이렇게 앞뒤로 간주가 된다. 그렇게 이해해 보세요. 앞뒤로 이제 간주되는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틀은 보셨고, 자,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320페이지. 기본교재 320페이지 가면은 정비 기본계획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1번의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제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하나. 그 다음에 거기 9번 가세요.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상에서는 예정구역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정비계획 세워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예정구역의 범위에서. 그 다음에 10번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까지 포함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률은 밀도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밀도계획. 그래서 거기 1번은 상식적으로 들어보시라는 얘기고, 9번에 있는 정비 예정구역, 10번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밀도계획, 이 정도만 이제 체크 좀 해 놓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계획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보세요. 기본계획 작성 기준 생각나시는 단어 없나요? 작성 기준 보이는데 누가 정하죠? 국토해양부 장관. 수립 기준, 지정 기준, 작성 기준 하면 전부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국토해양부 장관 그거.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수립권자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간단히 필요한 단어만 밑줄을 긋고 읽어보시고 설명드릴게요. 특광시장은 밑줄 긋고 군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있고, 그 다음에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경우니까 50만 미만이란 말이겠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과정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 받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칠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시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장은 두 가지죠. 일반 시가 있고 50만이 넘는 대도시가 있다고 그러죠. 일반 시, 대도시. 그렇게 되면 일반 시는 항상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도시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공법상의 대도시장은 항상 독자적인 권한을 준다고 그랬죠. 도지사 밑에 있지만은 이건 본인 스스로 하면 돼. 이건 일반 시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렇게 돼 있죠. 일반 시장만. 자, 그럼 이제 실판 좀 보시고요. 자, 보니까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수립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2010년 또는 11년이지만은 2011년 현재 하는 사업이 정비사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 대상이라고. 그 20년 전, 30년 전에 지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날 시점에 와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지역의 인구가 50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20년, 30년 되돌아갔을 때 그때 그 지역 인구 얼마였겠냐고요. 아마도 거의 대다수 지역이 지금보다 적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그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등이 이루어졌다고 쳤을 때 당해 연도, 1년이라는 연도, 20년 전, 30년 하는 당해 연도, 당해 연도에 지어진 건축물의 숫자가 얼마나 됐겠냐고요. 절대 만천 넘어간 적이 없었을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서라도. 기껏해야 몇천 세대. 20년 전, 30년 전 당해 연도에 지은 건축물 숫자는. 그게
그게 지금 20년, 30년 지난 오늘 시점에 와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는 거야. 아파트 단지 500세대짜리 뜯어봅시다. 뜯어봤자 뜯겨나가는 아파트 주민만 알아. 그 옆 동네만 살아도 무슨 아파트 뜯겨가는지도 몰라. 이제는 도시가 그만큼 성장이 됐다고 보시면 돼.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에서는요, 정비사업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비사업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정비사업에 따른 무슨 방향을 설정한다?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군 단위 오직 하겠습니까? 군 단위. 그때는 읍이겠죠. 읍의 아파트, 흔히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 많이 지었었는데 오히려 20, 30년 전에 나홀로 아파트 꼴불견이었어요. 읍에서는. 모양새 더 안 났다고 그것 때문에. 그거 얼마나 지었겠냐고 그게. 모르죠? 앞으로 향후 20, 30년 지나면은 군 단위에서도 필요한 군에서는 정비기본계획 세워야 할지도. 근데 아직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아직은. 그래서 50만 명 미만에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군 단위는 아예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립 주기로서 10년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이 있는데 재검토는요 여러분이 배웠던 것 있죠.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상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게끔 되어 있고 이에 반해서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둘 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속하는데 양자의 차이점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재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가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별하시는 게 좋냐라고 했었을 때 관할구역의 범위를 가지고 항상 판단을 하세요. 관할구역의 범위가 하나짜리 영역이면은요, 그 재검토에도 문제될 거 없어. 그 지역 안에서 미치는 영향이니까. 근데 반드시 관할구역이 둘 이상이 걸치는 곳이라면은 재검토 규정이 아예 안 나옵니다. 재검토 규정 자체가. 그러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재검토 규정이 있는 거야. 근데 광역도시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연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재검토가 없었다고. 자, 정비사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건축 사업이 뭡니까? 일개 아파트 단지 뜯는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은 주로 이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죠. 단독주택 밀집 지역 안에 필지 몇 개 모아서 하는 게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행정관할구역상 둘, 셋에 걸칠 일이 있다 없다? 99.99%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관할구역 하나짜리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곳에 뭐가 있다? 재검토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 재검토. 재검토를 그렇게 일단 판단을 좀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도시개발계획 있죠? 도시개발계획은 몇 년마다 재검토할까요? 도시개발은 몇 년마다 재검토할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도시개발계획에서는 재검토 안 배우셨어? 없어요, 재검토. 왜? 도시개발 사업은 경우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도 지정하기로 했잖아.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다. 막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거기는 둘, 셋에 걸칠 수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는 당연히 재검토란 말이 나올 의미가 없더라는 거지. 항상 재검토가 나올 때는 관할구역이 하나라는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문 두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자, 거기 이제 내려가시면은요, 교재 321페이지. 거기 절차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절차는 의견 부여하지 말고, 오른쪽에 주의 보세요, 주의. 주의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공법의 공통적인 형태로서 배운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공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의견 제시는 다 30일이에요. 결과 통보는 60일 그렇게 배우시게 됐던 겁니다. 근데 거기 오른쪽에 날개를 보니까 표현이 좀 다르네 보니까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60일이 지날 때 이제 의견 제시가 없다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는 며칠이에요? 60일 그렇게. 유일하게 60일 여기 한 번 있어. 의견 제시 얼마라고요? 30일. 공법 전체적으로 여기만 60일. 자, 넘어가시고
협의, 심의, 고시, 보고 다 넘어가는 거라 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궁금하면 읽어는 보세요. 읽어보지만은 그건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답체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3번에 정비라고 돼 있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반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제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비 사업의 용어 정의라든지 용어 정의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비 구역 지정의 세부 절차로서 기본 계획, 정비의 구역 지정 절차, 그리고 정비 기본 계획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